혈액 검사 받고 밤새 콜레스테롤 수치 검색하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병원에선 이렇게 해라, 유튜브에선 저렇게 해라, AI 같은 의사가 나와서 말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 싶죠. 결국 그냥 다음에 찾아보자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직접 만들었습니다. 생활 습관부터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추천하는 영양제까지 체크리스트 안에 모두 담았고요. 오늘 무료로 드릴게요. 받는 방법은 영상 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는 말 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지금 아무 증상 없다고 해서 별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초기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혈관이 70% 이상 막히면 그때부터 증상이 옵니다. 계단 오를 때 가슴이 뻐근하고 조이는 느낌이 협심증이고요.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라고, 이게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2위입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지방이 500 넘어가게 되면 췌장염 위험까지 높아져요.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멀쩡한데 뭘 걱정해, 이런 생각 때문에 관리 안 하다가 응급실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볼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 검사지 받으셨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정상, 150 이상이 위험한 거고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7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하는 간으로 콜레스테롤 공급해주는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이면 위험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60 이상이면 안전해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음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성지방이랑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2 미만이면 안전한 거고요. 4 이상이면 위험한 거예요.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낮을수록 더 끈적하고 작은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많아졌다는 건데, 그게 이제 혈관을 막는 위험도가 급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포비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혈관을 파고드는 독한 콜레스테롤 입자 개수를 확인하는 건데요. 130 이상이면 심혈관 위험이 확 뛰는 거고요. 기본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LDL이 반복적으로 높거나 40대 이상인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검사예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살이 안 찌는데 왜 콜레스테롤 높지? 마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간 문제일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의 75%는 간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건데, 먹는 것과 상관없이 간이 너무 많이 만들거나 혹은 간이 분해를 못 시켜서 많이 쌓이게 되면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불러들여 낮추는 신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그럴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활동을 촉진시켜서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여성들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 LDL이 올라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면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유전적 원인인데, 이거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LPA가 있어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태어날 때부터 간에서 LDL을 제거하는 수용체 결함이 있는 경우예요. 식단도 지키고 운동도 하는데 수치가 안 내려간다면 이 경우일 수 있고, 이 경우에 반드시 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LPA라고 하는 독종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 콜레스테롤에는 아포비라는 단백질 요소가 달라붙는데, 그거 대신에 아포A가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은 일반 콜레스테롤보다 더 혈관벽을 파고들고 혈전, 피딱지를 만듭니다. 평생 수치가 거의 안 변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검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따로 약이 없다 보니 LPA가 높다면 보통 사람보다 2배는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약 먹기 싫어요, 부작용이 무서워하는 분들 정말 많죠. 고지혈증 약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약 부작용 당연히 있죠. 우선 복용 환자 5에서 10%는 근육통, 경련, 무력감, 근육통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엔 근육이 녹는 핵문근 융해증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 위험이 소폭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틴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하게 해주는 코큐텐의 합성을 저해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느끼는 증상들이 다양해요. 코큐텐이 부족하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우선 이유 없이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졌다는 분들이 있고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뭘 해도 기운이 없다. 혹은 운동했는데
허벅지 종아리가 이상한 게 더 많이 아프더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로 인해 만성 편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약 드신 이후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이 고지혈증이 임의로 끊기보다는 병원이나 약국과 상담해 보시길 바라고, 그런 경우에는 약을 변경한다든지 코큐텐을 보충해서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꼭 먹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선 약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유전에 의한 LPA가 높아진 경우, 앞에서 본 유전에 의한 경우는 꼭 드셔야 되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50 이상 더 높게 올라갔으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빼지 않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소엔 정상이다, 최근에 갑자기 조금 높아진 정도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3에서 6개월간은 다음 검사 때까지 약 대신에 체크리스트로 생활습관 개선 먼저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바로 알아볼게요. 자, 생활습관 하나씩 고쳐볼게요. 첫 번째는 간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겁니다. 12시간 공복을 해보는 거예요. 야간 계속하면 사람도 쓰러지듯이 간도 똑같아요. 간이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청소하려면 휴식 시간이 필요하겠죠. 밤 10시에 야식 먹으면 간은 밤새 중성지방을 처리하느라 청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밥을 드셨으면 아침 8시까지는 물 빼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야식만 끊어도 피검사 수치는 확 달라질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워낙 많이 드시는 커피 마실 때 종이 필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에스프레소나 캡슐 커피 내리면 이 황금색 거품, 이 크레마 아시죠? 이 크레마 안에는 카페스토린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게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부축해서 LDL 수치를 확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커피를 끊는 게 아니라 종이 필터로 걸러가지고 핸드 드립으로 드시면 종이 필터가 카페스토를 95% 걸러줄 겁니다.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입니다. 오히려 유산소보다 근력 운동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중성지방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 3회 이상 스쿼트, 아령 같은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약으로도 올리기 힘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야 될 것들 알아볼게요. 이것부터 끊어보세요. 첫 번째, 중성지방을 높이는 3대장 끊어보세요. 콜레스테롤 높은 게 문제라는데 왜 중성지방 얘기하냐면, 중성지방이 높으면 멀쩡한 콜레스테롤 입자까지 작고 뾰족하게 찌그러뜨려서 혈관을 다 긁어놓고 쌓이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진짜 독하게 만드는 것이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중성지방을 높이는 것은 이 사진 속 나오는 정제 탄수화물, 액상과당, 단순단들이고, 흰밥, 빵, 면, 떡은 물론이고요. 콜라나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건강하다고 마시는 과일 주스도 과당 덩어리라서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중성지방 합성을 대놓고 부추기는 술까지 더 드시면 이게 더 중성지방이 확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음식만 조절해도 중성지방은 한 달 만에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트랜스 지방인 마가린, 쇼트닝, 커피 믹스, 일부 과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자들 제품 뒷면을 보시면 부분 경화유, 식물성 경화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LDL을 확 높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면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은 좋은 지방을 챙겨 드셔보시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귀리봉 콩류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에요. 이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흡수 전에 변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는 가장 근거가 강한 식품이에요. 아침에 예를 들면 오트밀 한 그릇을 꾸준히 드시면 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워낙 요즘 많이 드시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로 바꿔 드시면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등푸른 생선,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어, 삼치, 연어 등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LDL은 아니지만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챙겨 드셔도 충분하세요. 다음은 영양제예요. 영양제는 먼저 피해야 될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은 홍국은 꼭 피하셔야 돼요. 홍국은 그 유효 성분인 모나콜린 K가 고지혈증 약 스타틴과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드시면 홍국을 드시면 용량도 2배가 되고 부작용도 2배가 되어 부작용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자, 이제 드시면 좋은 거는 베르베린, 가장 콜레스테롤을 잘 낮춰주는 영양제예요.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30%까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심지어 중성지방이나 혈당에도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영양제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스테롤이에요. 베타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이 주 성분인데 얘네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직접 차단해주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하루 2g 정도 드셨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면서 콜레스테롤을 6에서 12% 낮춰준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드시면 좋은 건 오메가3. 아까도 나왔던 건데요.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개선에는 효과가 없으나 콜레스테롤을 더 악화시키는 중성지방 개선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하루 2g 정도를 꾸준히 챙겨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 심방세동,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큐텐은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만 추천드리는 영양제예요. 하루 코큐텐 100ml를 섭취를 통해 고지혈증 약 부작용을 완화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수치를 볼 때 LDL만 보지 마세요. 중성지방과 HDL 비율 그리고 아포비까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마른 고지혈증이라면 갑상선, 여성 호르몬 그리고 가족력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생활 습관만으로 안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케이스예요. 다음 피해 주시면 좋은 것들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 술은 중성지방을 폭발시키고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식 속 부분 경화율을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챙겨 드시면 좋은 거는 귀리보리 등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거,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을 드셔보시고 영양제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베르베린이 좋고 식물성 스테롤은 그 다음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으면 오메가3를 추천드리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홍국은 피해 주시고 코큐텐은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으로는 12시간 공복을 한번 유지해 보시고요. 커피에는 크레마를 걸러주시고 근력 운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약 먹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3개월간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상보다 내용을 보강한 체크리스트 파일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었거든요. 링크 통해서 활용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같이 작은 채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팩트만 가지고 올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네.